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발표를 맡게 된 한창으로 합니다. 이제 발표할 논문은 Memory Window Enhancement in Antiferroelectric RAM by 하프니 도핑 in 지르코늄 옥사이드이고 이제 2022년에 IEEE EDL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순서는 Introduction, Experiment,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안티페로엘렉트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엑스페리먼트에서는 이제 어떠한 공정 순서대로 소다를 제작했는지, 그리고 이제 리저치 앤 디스커션에서는 제작한 소다들의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안티페로 램에서 이제 메모리 윈도우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결국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페로 물질과 안티페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페로엘렉트릭 물질은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P 커브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하나의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보입니다. 이 외부 전기가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두 개의 다른 폴라리제이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특성을 이용해서 현재 비발성 메모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티페로엘렉트릭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그림처럼 P 커브에서 두 개의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디램에 쓰이는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대표적인 안티페로 특성을 가진 물질인데요. 이제 해당 물질은 이제 페로 특성을 가지는 물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매우 뛰어난 인듀런스 특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외부 전기가 가해지지 않을 때에는 폴라레이제이션 값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상태로는 비발성 메모리에 안티페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안티페로엘렉트릭 물질을 비발성 메모리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됐습니다. 바로 이 빌트인 바이어스, 이 내부 전개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외부 전개 필요 없이 내부 전개를 이용을 해서 기존 이제 두 개의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이제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중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 외부 전기가 0일 때도 이렇게 각기 다른 폴라리제이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비발성 메모리 소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제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트인 바이어스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안티페로 필름 사이에 어, 필름을 이제 구성하는 위아래 전극의 종류를 일함수가 다른 그 두 개의 종류를 사용을 해서 이 빌트인 바이어스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탑 전극의 이제 일함수가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이 식으로 봤을 때 양의 빌트인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픽스 차지를 이용하는 건데 식에서 보이는 이 QF가 픽스드 차지고 사실 그냥 빌트인 바이어스를 만드는 방법에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트인 바이어스를 통해서 안티페로 물질을 램에다가 활용을 하면은 이제 기존 FE램이랑 같은 동작을 하면서 더 좋은 인드런스랑 이제 아니면 더 낮은 오퍼레이팅 볼티지를 가질 수 있어서 많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데 이제 단점은 이제 기존 FE램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폴라리제이션 값이 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메인으로 다뤄야 될 이 소자는 이제 바탕 전극이 TIN이고 탑 전극이 루테인 옥사이드인 커패시트가 되겠고 이제 왼쪽 소자는 그냥 상하부 전극이 둘 다 TIN으로 똑같은 소자로 이제 나중에 PB 커브를 비교를 할 때 비교군으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인 소자 공정 플로우만 좀 소개를 드리면 기존의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텅스텐을 이제 스퍼터링으로 증착을 하고 이제 하부 전극인 TIN도 스퍼터링으로 증착을 한 다음에 안티페로 필름인 이 지르코늄 하프늄 옥사이드를 8나노를 증착을 하는데 이제 하프늄의 조성 비율을 0에서부터 0.13까지 점점 늘려가면서 이렇게 다른 세 종류의 지르코늄 하프늄 옥사이드를
증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TIN으로 덮어주고 RTA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IN을 이제 엣지를 통해서 벗겨낸 다음에 섀도우 마스크로 루테인 옥사이드를 증착을 함으로써 이 커피시터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메인 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이제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일단 이 왼쪽의 경우에는 위아래 장극이 똑같은 TIN으로 구성된 이제 안티페로 필름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히스테시스 루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전개가 없을 때 폴라리제이션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이제 메인 소재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부 전극이 다른 이제 상부 전극이 루테인 옥사이드인 이 커피시터에서는 두 개의 구분되는 이 폴라리제이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구글링을 해서 각 메탈마다 가지는 이람수를 좀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 전극으로 쓰이는 루테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5.2 일렉트론 볼트의 크기를 가지고 하부 전극으로 쓰이는 TIN 같은 경우에는 대략 4.5 일렉트론 볼트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이 빌트인 바이어스에 관련된 식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루테인 옥사이드가 이제 5.2고 TIN이 4.5니까 약 0.7 정도의 양의 빌트인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두 개 히스테시스 루프가 있는데 양의 빌트인 바이어스가 생기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히스테시스 루프는 기존에 여기에서 이제 네거티브 영역이 있던 이 히스테시스 루프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센터링 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소자를 좀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소재로 갈수록 하프님의 비율이 증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더 커다란 메모리 윈도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하프니움 비율이 어, 그 전에 이제 메모리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의를 좀 내리면 그냥 두 개의 다른 폴라리제이션 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 깁스 에너지 그래프를 좀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에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갈수록 하프늄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 비율이 증가할 때 이 미니멈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논 폴러 페이지랑 이제 폴러 페이지 간의 에너지 장벽을 낮추기 때문에 어, 약간 강유전 특성을 좀 증가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오른쪽에 있던 히스테시스 루프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는 이제 아래 보이는 그래프에서 원래 이 영역에서 이제 히스테시스 루프가 보여야 되는데 그 영역이 3볼트 이상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시프트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거의 히스테시스 루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루테인 옥사이드를 이제 탑 전극으로 가지는 이 메인 소자를 사이클링 시켰을 때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클링을 아예 하지 않은 이 프리스틴 상태일 때는 하프늄 비율이 제일 높은 이 파란색 소자가 메모리 인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프늄 비율이 제일 높을 때 이 히스테시스 루프가 센터링이 제일 잘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클링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 히스테시스 루프가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 이 메모리 인도가 제일 크게 나타났던 이 파란색 소자가 사이클링을 거듭할수록 이제 점점 메모리 인도 값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다른 소자보다 하프늄 주율이 더 많을수록 이 꺾이는 이 메모리 인도가 감소되는 시점이 좀 빨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10의 10승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순수한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쓴 필름에 비해서 하프늄을 첨가한 이 소자들이 메모리 인도가 여전히 더 높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결론으로 안티페롤 특성을 가지는 지르코늄 옥사이드에 하프늄 옥사이드를 넣음으로써 이 안티페롤램의 메모리 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본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점은 안티페롤램 같은 경우에 이 메모리 윈도우가 감소되는
패티그 현상 같은 게 기존 FE램과는 좀 다르다고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강류전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내부에 있는 옥시전 백인시들이 이제 재분배되면서 뭐 잔류 분극이 증가하는 이제 웨이크업 효과를 가지다가 나중에 이제 뭐 계면에서 데드레이어가 형성되거나 그런 이유들로 패티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안티페로램 이 루테인 옥사이드를 탑 전극으로 가지는 해당 소자는 단순히 히스테시스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제 웨이크업 현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오른쪽 그림처럼 기존에 이제 뭐 2.5V를 주다가 3.5V까지 더 큰 전압을 줘서 오른쪽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좀 보이게 한 경우에서도 이제 사이클링을 전혀 하지 않은 이 프리스틴 상태랑 이 사이클링 이제 2 곱하기 10의 식수만큼 한 경우에 두 가지 그래프를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히스테리시스 루프는 거의 시프트 현상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왼쪽에 있던 이제 네거티브 영역의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강류전체 같은 경우에 이 히스테시스 루프가 전체적으로 시프트 되기 때문에 약간 안티페로램과 뭐 기존의 FE램과는 이런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연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안티페로 필름에다가 다른 이람수를 가지는 이제 위아래 전극을 사용을 해서 내부 전개를 이제 형성을 하면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었고 이제 지르코늄 옥사이드에다가 하프늄 비율을 좀 어느 정도 증가시키게 되면은 안티페로 램에서 이 메모리 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방법이 되는데 이제 이게 본 논문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아직 기존 FRAM에 비해서는 잔류 분급 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단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내부 전개를 생성하는 거에는 이제 이거 이람수가 다른 방법뿐만 아니라 앞서 잠깐 언급한 뭐 픽스 차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안티페로 일렉트릭이 두 가지 다른 히스테시 루프를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이제 어떻게 잘 센터링 시키고 그 센터링 시킨 히스테시스가 사이클링을 좀 여러 번 하더라도 시프트가 좀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